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8도, 안동 16.2, 포항 19, 구미 16.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구미 27도, 안동 26도, 포항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과 사업자가 1년 반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소송전까지 벌어져 분양 전환이 늦어지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큽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대주택 전문회사인 부영주택이 지난 2005년 건설한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의무 임대기간 5년이 지나자 지난해 3월 회사 측에 분양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 반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을 때 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임대사업법에 의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들도 자기들도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거든요. 분양 전환이 늦어진 것은 분양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경산시가 나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맡긴 결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 1억 1,660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나왔고 감정평가협회까지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영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대구지검에 해당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그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법에도 한 번 더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산시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 전환 승인을 한 데 이어 부영 측이 고의로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없다 보니 각종 지역 현안 추진에 있어서 정치권이 이렇다 할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당대회 당시 대구 경북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김무성이 아닌 서청원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국의 중심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지만 리더그룹에 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강요로 입각한 이후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로선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유승민 최고가 확고한 당내 입지를 굳히는 물밑 작업, 그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유 의원의 정치적 통합 능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역 여권 내에서 넓게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이 없는 상황이 지역 현안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공항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불거졌는데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달리 대구 경북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 정치권은 물론 관료 조직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경찰서장이 나서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직위이 해제된 가운데 돈의 출처와 흐름을 두고 의혹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생업을 포기한 청도 삼평리 주민들이 경북경찰청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아닌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게 유일한 요구였는데 경찰과 한전이 돈으로 모욕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전탑 반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독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는 경찰서장과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돈 봉투를 주도록 지시한 이현희 청도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됐고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도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1,600만 원의 돈 봉투를 돌린 지난 9일 이전에도 한 주민에게 100만 원을 건넸고 자신의 명의로 추석 선물을 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한전 사이 돈의 흐름과 출처 등을 두고 의문이 꼬리를 잇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감찰이 아닌 지능범죄수사팀 직원을 급파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각급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4천여 건으로 2009년 2,800여 건에 비해 43%가 늘어서 전국 평균 41.7%보다 높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액도 지난해 20억 원으로 4년 사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치원 안전사고가 전국 평균 67%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가 13번째 계획 예방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발전을 정지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압 중수로형인 월성 3호기의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비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5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는 계획 예방정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 2일쯤 발전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남해안에 이어서 동해안 해역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달 말까지 유해성 적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듐이 성장하기 좋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류와 바람을 따라서 이동이 빠른 게릴라성 적조 형태가 지속되다 그 이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2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주택이 719억 원, 토지가 1,501억 원으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03억 원, 북구 350억 원의 순이었고 남구가 89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8개 구군 모두 부과 금액이 늘었다면서 이는 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인상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 치매 극복 전국 걷기 대회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인 21일 앞두고 마련됐는데 치매 관련 21개 기관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행사를 마련한 대구시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치매 정책을 총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그리고 치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에서 다채로운 야외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은 내일과 27일, 28일, 다음 달 5일과 12일, 19일, 25일에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야외 공연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있는 내일은 동사양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퓨전 공연이, 오는 27일에는 대구시립예술단의 공연, 28일에는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